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찾기쇼 임병룡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술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찾기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가로수 은행잎들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온갖 잎들이 수채화처럼 점점이 물들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가을날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날씨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지방 낮 최고 18도가량 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동해안은 오늘과 내일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아침과 낮 최고 기온도 내려가서 예년보다 다소 쌀쌀한 기온 분포를 보일 것이란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서리가 내리고 강원 산간지방은 얼음이 온다는 그런 예보죠. 뉴스 찾기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과 북 유엔사 첫 협의체 회의, 이런 주제입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가 완전히 비무장되고 올해 안에 남북 민간인 또 외국인 관광객이 JSA 내 양측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 사령부는 어제 오전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세부 조치를 협의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군, 북한군, 유엔군이 각각 대표로 나서 회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지난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양측 각각 35명 이하 완전 비무장 인원으로 JSA 공동경비 근무를 서기로 했죠.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안에 공동경비구역이 남북 주민 또 관광객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면서 교류, 접촉할 수 있을 것으로 변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단한 진전이죠. 어쨌거나 상호 불가침 조약, 포괄적인 종전 선언입니다만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북 국민들 또 해외 외국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넘나들고 교류 접촉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민주적인 평화시대, 해빙시대가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올해 안에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보장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남북 주민이 월남이라든가 월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JSA 북측지역 72시간 다리 끝에 남북 초소, 남측 지역 진입로 일대에 북측 초소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뉴스 찾기쇼 두 번째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통합 방안 검토, 이런 주제입니다. 정부가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을 복수안 중 하나로 포함시킬 것으로 어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 균등 부분이죠. 여기에 가입자 개인의 월 평균 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 중 균등 부분의 경우 사회보장적 성격의 기초연금과 사실상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를 떼어내서 기초연금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요. 국민연금 소식이 밝은 정부 관계자는 소득 재분배 성격의 연금끼리 묶으면은 재정 투입도 용이해서 노후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무리한 인상도 피해갈 수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대폭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늘려서 전체 공적연금의 실수령액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8월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연계해서
노후 소득 보장의 중요한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 이 방안에 대해서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연금에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소득 비례 부분을 강화하는 추세다. 정부 검토하는 선진국 연금 개혁 방향과는 다른 방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소득 중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연금 성격인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개인의 소득에서 상당 부분을 떼어가기 때문에 노후에 사실 떼어진 만큼 많이 받는 건데 우리는 정서상 내가 받는 봉급이 예를 들어서 20% 30% 뗀다고 하면은 여러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체제가 우리와 또 서부 선진 이런 그 연금 운용 그 정세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다각적인 연구, 검토, 분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뉴스닥쇼 세 번째입니다. 김정은 미의 핵리스트 제출 거부 이런 주제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방북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핵 목록 신고를 거부하고 6.25 전쟁 종전 선언과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일본의 요리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미일 3국 협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을 만나 핵리스트 일부라도 제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리스트를 제출해도 미국이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라는 거부 의사를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이 재신고를 요구할지 모른다. 그러면 싸움이 될 것이라면서 종전선언을 통해 북미 간 신뢰가 구축되면 비핵화는 미국이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스피드를 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이 비핵화 문제에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미북 정상회담 추진에만 현재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황인데요.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핵리스트 제출은 이미 실패한 방식이라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은 또 북이 미군 유해 반환 등 성의 있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미국도 여기에 상응해서 경제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9.19 남북 평화 공동선언에서 밝힌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종전선언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닥쇼 네 번째입니다. 사립유치원 불신 극에 달해 이런 주제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신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부터 2017년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1,878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부터인데요. 실명으로 공개된 유치원 중 한 곳인 경기도 화성시의 환희유치원의 경우 설립자 겸 원장 A씨가 2년간 약 7억 원의 교비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를 명품 루이비통 가방을 사는 데 썼고 숙박업소, 성인용품점, 노래방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 교육청에 의해서 지난 1월 파면됐지만 그 이후에도 유치원 운영에 관여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연간 2조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부 부도덕한 교육자로서 행할 수도 없는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체 사립유치원이
도매로 욕을 먹는 거죠. 이혼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련 국정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박춘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 회의, 내일 유 장관 주재로 또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이달 중 사립유치원 재정 회계 시스템 개선안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볼 수 있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먼저 문 대통령 북 제재 완화 요청에 마크롱 비핵화될 때까지 제재. 네, 마크롱은 프랑스 대통령이죠. 두 번째, 서울시 외국인 18만 명에도 경로의대 무료 승차, 선거의식한 선심정책. 다음, 김정은 폼페이오 면담서 종전선언 중요하지 않다. 다음, 탈북민 출신 기자만 콕 찍어 통일부 남북회담 취재 프로. 다음, 국제언론인협회 언론 자유 침해 청와대 서한. 다음, 50년 만에 달 탐사에 동참 제의. 미국이 50년 만에 달 탐사 동참 제의. 즉답 못하는 정부. 미국이 그 달 탐사를 동참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제의했지만은 우리 정부는 기술력이라든가 예산 등의 문제로 즉답을 못하고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정부 유류세 최대 20%까지 인하 검토. 제목 뉴스 제목의 힘 1, 2, 3, 4, 5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속에 담긴 유머 한 자락 코너입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걷는 연인은 헤어진다. 이런 주제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고 나뭇잎들도 수채화처럼 점점이 물들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서울 도심에서도 경복궁이라든가 덕수궁 등 조선조의 왕궁이 있고 그 왕궁 안을 걸으면서 가을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이곳저곳이 있죠. 이 덕수궁 돌담길은 오랜 세월 서울 시민의 낭만적인 산책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덕수궁 돌담길을 걷는 연인은 헤어진다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실체를 뉴스 속 한국사를 연재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풀어줬는데요. 원래 덕수궁 돌담길 위치가 대법원과 가정법원 건물에 있어서 이혼을 앞둔 부부들이 자주 찾다 보니까 이런 말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결론은 말 지어내기를 좋아하는 호사가들이 재미로 만들어낸 루머가 아닐 수 없네요. 자, 깊어가는 이 가을 덕수궁 돌담길 한번 걸으면서 아름다운 사색에 젖어보십시오. 다음은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목필균 시인의 가을 하늘이란 제목의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구의 시린 눈물이 넘쳐 저리도 시퍼렇게 물들었을까. 끝없이 펼쳐진 바다엔 작은 섬 하나 떠있지 않고 제 몸 부서뜨리며 우러대는 파도도 없다. 바람도 잔물결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고 플라타너스 나무가지 끝에 머물며 제 몸만 흔들고 있다. 가을 하늘이란 제목의 시인데요. 시인은 넓고 푸르고 깊은 가을 하늘을 넓고 푸르고 깊은
강물이나 바다로 바라본 것입니다. 시퍼렇게 넘실대는 거 바다와 하늘이 똑같게 보일 수도 있겠죠. 상당히 상징성, 은유가 강한 대비, 비유를 잘 조화가 된 그런 시 언덕길 오늘은 목필근 시인의 가을 하늘이란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어린이 통학차에 하차 확인장치 안 달면 벌금, 이런 주제입니다. 앞으로 어린이 통학 차량은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운전자는 운행을 끝낸 뒤 3분 이내에 어린이가 다 하차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어제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6개월의 기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번째입니다.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열어, 이런 주제입니다. 서울에만 26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국내 최초의 서울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가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감정노동이란 주로 시민을 직간접적으로 대하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요구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그런 근로 형태를 의미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엘리베이터 걸, 백화점 여직원들, 마트 개선원들, 114 안내원들,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감정 노동자라고 볼 수 있는데, 고객이 화를 내고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웃음 지어야 되고, 또 대응하는 대꾸보다는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업무가 끝나면 엄청난 자기 비하감 같은 거, 분노 같은 게 생기는 것을 이모션 레이버,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콜센터 상담원, 항공사 승무원, 금융창구 직원, 요양보호사, 최근에는 또 교사들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까지 감정 노동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재 이런 전국 감정 노동 종사자는 전국에 740만 명 정도가 있는데 이 중 35%가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특히 감정 노동 피해 사례는 고객이 왕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고객 만족, 또 고객 감동, 이런 경영 기조로 인해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객이 왕이다. 어느 시점부터는 이 고객이 왕이다라는 슬로건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무조건 고객이 왕이라고 하다 보니까 갑질 논란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서울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는 무료 심리 상담부터 감정 회복을 위한 치유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까지 원스톱 종합 지원을 펴게 됩니다. 이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가 자리를 잡고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 풍토, 정서가 하루빨리 확립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 자키쇼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직장인들이 하루 중 쌓인 피로나 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 하나는 퇴근 후에 동료들과 한 잔 술을 기울이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한 잔 술과 함께 정담도 나누면서 선후배 간 적당히 험담도 하면서 쌓인 스트레스, 분노 같은, 서운함 같은 것도 털어내게 되는 거죠. 우리 옛 선비들은 이런 때 주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눈 오는 날, 매화꽃 피는 날, 또
비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풍류와 낭만보다는 동료들과 2차, 3차까지 횟수를 늘려 마시는 재미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네요. 문제는 이렇게 술자리에 끌려다니다 보면 술에 약한 사람은 다음날 몸에 큰 축이 나고 업무에도 지장이 있게 마련이죠. 술자리에서 적당한 양이라는 게 참 어렵지만은 우리들의 선비들의 풍류 떠올려 보시면서 여유 있게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뉴스프리존 뉴스 자켓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